물컹하고 보랏빛이라 손이 잘 안 간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자주 밀려났지만, 알고 보면 혈관이나 눈이나 뇌, 장, 피부까지 두루 챙겨주는 보석 같은 채소인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철만 되면 일본에서만 한 해 6만 kg을 사갈 정도로 인기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약 100g도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가지가 몸속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들이랑 건강하게 드시는 법 함께 곁들이면 힘을 2배로 키워주는 식재료, 주의해야 할 부작용, 그리고 맛, 영양을 살려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 보관 요령까지 한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먼저 한번 효능부터 살펴볼까요? 가지가 자주색 옷을 입은 까닭은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덕분이에요. 양파나 포도에도 들어있지만 가지 껍질에는 특히 이 나수닌이라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해요. 나수닌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과도한 철분이 세포를 녹쓰는 것을 막아서 혈관노화, 염증을 동시에 잡아주는 성분이에요.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이나 중성지방이 높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신 분께 가지가 권장되는 이유죠. 실제 국내 대학 연구에서 8주 동안 매일 가지 약 150g을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약 18%, 중성지방이 약 18% 감소했고, 혈압도 수축기 이완기 모두 약 5 정도 내려갔다고 해요. 두 번째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항암 작용이에요. 가지 껍질뿐 아니라 속살에서도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이 노화 촉진 물질을 제거하고 발암 물질이 세포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을 막아줘요. 일본 농림성식품연구소가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의 발암 물질 억제력을 비교했더니 가지가 80% 이상 억제율로 1위를 차지했대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이 소화기관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암 모두에서 보호 효과가 확인됐대요. 세 번째는 눈 보호예요.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재생될 때 꼭 필요한 조효소 같은 구실을 해요. 로놉신은 빛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스위치인데, 나이가 들면 재생 속도가 떨어져서 밝은 데 나왔다가 한참 동안 눈이 부시죠.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로놉신 합성이 빨라져 야맹증과 황반변성 위험이 낮아지죠. 더불어 속살에 든 베타카로틴도 시력 보존에 힘을 보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장과 간을 동시에 살리는 해독작용이에요. 가지 100g에는 약 3g, 고구마보다 또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변비를 풀어줄 수가 있죠. 특히 스펀지 같은 조직이 용해성, 불용성 섬유를 골고루 품고 있어서 배변은 부드럽게 하고 독소 배출은 시원하게 도와요. 공복에 가지찜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곁들이면 묽은 변이 잘 흘러나온다는 후기도 많아요. 또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녹이고 담즙 흐름을 촉진해서 지방간이나 담즙 정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염증이나 통증 완화죠. 가지 꼭지와 꽃받침에는 이 스코폴레틴이랑 스코파론이라는 특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구내염이나 치주염, 인후통 같은 점막 염증을 진정시키고 신경성 두통, 근육 경련을 완화해요. 민간에서는 잘 말린 꼭지를 달여서 그 물로 각을 해서 입냄새와 잇몸 붓기를 다스렸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항균이나 항염 효과가 입증이 됐죠. 여섯 번째는 체중이나 혈당 관리죠. 가지 속 식이섬유 폴리페놀은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줘요. 같은 이유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복부지방 축적도 줄어들죠. 클로로겐산은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고, 베타카로틴은 지방 연소를 도와서 다이어트나 지방간 내장 지방 문제를 해결해서 시너지를 내요. 일곱 번째는 뇌 건강이에요. 나수닌과 마그네슘,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은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고, 치매를 부르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죠. 65세 이상 노인 약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신 분은 12주 정도 뒤에는 단기 기억이나 언어 기억 검사에서 대조군보다 약 25% 높은 점수를 기록했대요. 여덟 번째는 피부나 모발 건강이죠.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루페올은 여드름의 균을 증식을 억제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가 있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E는 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서 잔주름을 늦추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서 탈모 예방에도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100% 살릴까요? 핵심은 찐다, 들기름을 곁들인다,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예요. 상명대학교 연구팀이 가지 약 100g을 물에 삶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찜기에 쪘을 때 이 항산화 성분 변화를 비교했어요. 생가지는 클로로겐산 약 271mg이었는데 물에 삶자 25mg로 뚝 떨어졌어요. 전자레인지는 6분 후에 225mg, 14분 후에 120mg까지 감소했는데, 반면 찜기에 12분 쪘더니 375mg로 오히려 늘었어요. 수용성 안토시아닌이 수분만큼 빠져나오지 않고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추출률이 높아진 덕분이죠. 그러니 가지는 손질해서 찜기에 6분에서 12분이 표준 조리법이에요. 꼭지를 버리지 않는 것도 팁이에요. 가지 요리를 할 때 덜어낸 꼭지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려두었다가 한 주먹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 15분 정도 달여서 보랏빛이 되는 연한 차로 만들면 천연 구강 세정대가 돼요. 식혔다가 약간의 소금을 타서 각을 하면 잇몸이나 입안 염증이 가라앉고 입냄새가 또 줄어들죠. 차는 냉장 보관해서 하루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가지에
들기름을 더하면 영양 흡수가 2배로 또 좋아져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성분이 들기름 지방과 섞여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들기름 오메가3가 가지의 항산화력을 강화해서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찐 가지를 살짝 식힌 뒤에 들기름 한 숟갈, 간장, 식초를 다진 마늘, 깨소금을 약간 섞어서 무치면 돼요. 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완성한 뒤에 불을 끄고 잘게 썬 찐 가지와 들기름 한 숟갈을 넣어서 약 1, 2분 정도 뜸들여도 풍미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가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궁합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랑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예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안토시아닌과 함께 눈 혈관을 이중 보호하죠. 두 번째는 들깨우드, 아몬드 같은 견과류. 불포화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고 단백질이 추가돼서 이 포만감이 오래 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토마토, 레몬,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C가 많은 재료예요. 비타민 C가 안토시아닌의 산화를 늦춰서 색과 향, 항산화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죠. 지나치게 짜거나 달고 설탕, 소금, 이 MSG가 많은 가공 양념이나 튀김, 삼겹살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지의 혈관 청소를 떨어뜨리고 지방 흡수를 오히려 늘려요. 섭취할 때 주의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지는 찬성질이에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나 복통이 잦으신 분들은 하루 약 150g 이내 찬물 대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생가지를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절대 피해야 돼요. 배 아프게 하는 이 솔라닌이 생가지는 개당 약 10mg 이상 들어있어서 위경련이나 현기증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열을 충분히 가하면 대부분 분해되니까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히스타민 과민증이나 아토피가 심한 분은 가지 속 히스타민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한 뒤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만성 신부전으로 칼륨을 제한해 드시고 계신 분은 가지의 칼륨이 혈중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50에서 70g 이하로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보관은 싱싱할수록 맛있다 원칙을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가지는 수분이 94% 정도 돼서 금세 숨이 죽고 껍질이 쭈글쭈글해지죠. 장을 보신 날 바로 조리하시기 가장 좋고, 남길 때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서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눕혀둬요. 껍질이 까맣게 변하거나 씨가 갈색으로 비칠 만큼 오래 두면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데쳐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면 3개월까지도 거뜬한데, 해동 없이 그대로 찜통에 2, 3분만 다시 쪄내면 처음과 큰 차이 없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나 클로로겐산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같은 귀한 성분을 한 몸에 담아서 혈관 청소, 혈압, 혈당 안정, 눈보호, 장해독, 항암, 피부, 관절 염증 많죠. 다이어트에 부성 개정까지 이런 걸 책임지는 이 만능 보랏빛 약초예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껍질째 쪄서 들기름이랑 비타민 C 풍부한 채소랑 함께 드시고, 꼭지는 버리지 말고 말려서 각을 차려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단 생가지는 금물이고, 몸이 차신 분은 신장질환, 항히스타민 복용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고, 보랏빛이 선명한 단단한 가지를 사서 바로 조리하거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 남은 건 데쳐서 냉동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가지의 맛과 영양 성분이 오래가요. 이제는 가지가 물컹해져서 싫다는 기억을 잠시 접어두시고 반찬으로 찐 가지 들기름 무침 한 접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혈관이 맑아지고 눈이 덜 피로해지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시원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하기는 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노화를 늦추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노화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생활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노화를 늦추는 식단, 운동 스케줄, 쉬운 명상법,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예시를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편히 들으시다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잠깐 정지해서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하루는 전날 밤 10시 반 조용히 방의 등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침실에 불빛이 꺼지면 뇌 속 솔방울 샘이 멜라토닌을 내뿜어서 이제 청소 시작하고 신호를 주게 되죠. 휴대폰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으실 땐 푸른빛을 거의 없애주는 야간 모드를 켜고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춰주세요. 휴대폰 대신에 FM 라디오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약 20분 정도 틀어놓으면 알파파가 활발해져서 잠이 한결 빨리 찾아옵니다. 침대에 누워서 4초 코로 들숨, 2초간의 멈춤, 6초 입으로 날숨을 5번 정도 반복하면 맥박이 5에서 8박 정도 낮아지고 혈압도 5mmH 정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두면 10시 50분쯤 꿈길로 슬며시 들어가서 멜라토닌의 황금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숙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스마트폰 알람 대신 약 10년 된 손목시계에서 들려오는 아날로그 초침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면 눈이 달갑게 떠지게 되겠죠. 기상 직후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빛이 세로토닌 스위치를 켜줘서 기분이 맑아지고 밤에 쏟아냈던 멜라토닌은 스무스하게 줄어듭니다. 세면대에서 미지근한 물로 손목, 목덜미, 귓불을 적시면 교감신경이 부드럽게 활성화되면서 몸이 풀리면서도 과도한 긴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어서 빈속에 브릿지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매트나 얇은 담요 위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숨을 들이킬 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5초 동안 속으로 숫자를 세고 내쉬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10회 정도만 반복해도 허리, 엉덩이, 골반 쪽 근육이 단단히 깨어나서 아침 요통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에 까치발 30초 버티기를 2세트 정도 더하면 종아리 근육 펌프가 심장을 도와주면서 밤새 고여있던 다리 부종까지 싹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컵으로 위를 깨우는데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장 점막에 보호막을 씌워주어 아침 공복에 쓰린 속을 달래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저속 노화 밥상 아침 버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압력밥솥에 전날 저녁에 불려두었던 콩, 귀리, 현미, 백미를 4대 2대 2대 2 정도의 비율로 넣어서 밥을 지어주시고 밥 한 주걱에 달걀 후라이 하나, 올리브유 한 티스푼으로 살짝 볶은 시금치 한 주먹, 김 한 장이면 끝이 납니다. 밥 숟가락에 반은 잡곡밥, 반은 시금치, 달걀을 올려서 한 입에 먹으면 복합 탄수화물,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좋은 지방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서 오전 내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돼서 기억력 유지에 큰 보탬이 됩니다. 김밥김은 미네랄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하니 꼭 한 장 이상 곁들이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 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서 한쪽 다리를 30초씩 들어 올려서 균형 감각을 단련해 보세요. 다리 들기 중엔 검은 콩, 귀리, 현미야 고맙다 하고 소리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의식적인 감사의 습관이 도파민을 적당히 분비시켜서 두뇌 보상 회로를 건강하게 조율해 줍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는 몸과 머리가 가장 또렷한 시간인데요. 20분 정도만 투자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 하루 종일 뇌가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사진 앱에서 지난달 사진 중 웃는 얼굴만 골라 앨범 만들기 같은 쉬운 디지털 과제를 손주에게 배워보십시오. 낯선 동작과 시각 자극이 전두엽 회로를 자극해서 인지 예비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숙함은 뇌를 최소한의 전력으로 살살 돌리게 되지만 새로운 스위치를 켜주면 전두엽, 측두엽, 해마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연결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덕분에 치매의 발병 시점이 평균 5에서 6년 정도 늦춰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가벼운 간식 시간인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꺼지니까 일어나서 두 손을 꼭 모아 천장으로 쭉 뻗으며 기지개를 한번 키시고 씹는 맛을 살려줄 견과류 3알과 따뜻한 레몬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레몬 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이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오 12시 30분 점심은 문어 콤레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무는 무나물, 살짝 데친 무청, 너는 너비아니 대신 닭가슴살 스테이크 80g, 콤은 콩자반 혹은 두부조림 4숟가락, 레는 렌틸콩 넣은 잡곡밥 반 공기. 여기에 깍두기나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섬유질과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당이 뚝 떨어져서 졸린데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점심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 콜티솔 SOS가 발동해서 졸음과 단당의 욕구가 밀려오게 됩니다. 방금 소개한 잡곡, 채소, 닭가슴살 조합은 혈당을 약 3시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올렸다가 내려주기 때문에 식곤증 대신 얕은 각성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정도가 돼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일 때는 15분 정도 파워냅을 권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살포시 올린 다음 눈을 감습니다. 들숨 4번 정도마다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고 내쉬면서 풀어주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잡아서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단 20분 이상을 넘기게 되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몽롱해질 수 있어서 알람을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4시에는 두 번째 운동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아침에 근력과 균형을 다졌다면 오후엔 유산소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집 앞에 공원 벤치부터 큰 나무까지 50m 구간을 2분 빠른 걷기, 1분 느린 걷기로 9세트 정도 한번 반복해보세요. 총 27분 정도면 시속 6km 달리기와 맞먹는 칼로리 소모가 이루어지고 관절의 충격은 훨씬 적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실내 자전거 페달을 15분 정도 돌리고 암사이클, 손으로 돌리는 페달을 5분 정도 더해서 상체 순환까지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미리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두유 100ml, 저지방 우유 100ml, 들깨가루 1큰술을 쉐이크로 흔들어서 한번
한번 드셔보세요. 식물성 오메가3인 ALA와 우유 단백질이 회복을 도와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고 보충해줍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하루 중에 콜티솔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라 마음도 살살 풀리는데요. 저녁 식탁은 삼색 접시를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초록색은 데친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미역 줄기 중에 2가지, 빨강과 주황색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당근채 중에 2가지, 하얀색이나 갈색은 참치캔 기름을 따라내고 양파와 표고를 넣어 만든 참치볶음, 곁들일 밥은 아침 점심보다 한 숟가락 정도 줄이고 대신 된장국을 한 공기 정도 넉넉히 먹습니다. 된장국은 이소플라본과 칼륨이 풍부해서 고혈압,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채워줍니다. 된장에 나트륨이 많다는 걱정이 있지만 씹히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 일부를 배설시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국간은 싱겁게 맞추시는 것이 더 좋고요. 저녁 8시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비워주는 디톡스 타임이 됩니다. TV를 보실 거라면 예능 한 편 정도로 시간을 정해두시고 뉴스처럼 자극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끊는 편이 좋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거실 바닥에서 고양이 자세, 낙타 자세, 아기 자세로 이어지는 요가 3동작을 차례로 해보세요. 허리를 말아 올린 고양이 자세에서 10초 정도, 허리를 굽혀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낙타 자세에서 10초, 꿇어 앉은 다음 이마를 바닥에 댄 아기 자세에서 20초 정도, 총 40초짜리 세트만 3번 정도 반복을 해도 척추 주변의 근막이 확 풀리면서 밤중에 뒤척거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의 마무리는 감사일기와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으며 끝맺어 보세요. 오늘 아침 잡곡밥 씹는 맛이 좋았음. 오후 산책길에 개나리가 폈음. 손주에게 사진 앨범 만드는 법 배워서 뿌듯했음. 이렇게 3줄만 적어도 뇌는 나는 이미 꽤 괜찮은 하루를 살았다는 기억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은 물 1.5리터 마시기, 브릿지 12회, 스쿼트 12회 추가, 동네 친구에게 전화해서 토요일 도서관 강좌 같이 가자고 제안하기,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목표를 적으면 잠자는 동안 해마가 이를 반복해서 상기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어제 써둔 계획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종이에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 목표 달성률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나는 만성질환 약도 먹어야 하는데 식단이나 운동을 바꾸다가 약을 건너뛰면 안 되나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답은 약은 약대로, 생활습관은 생활습관대로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들은 병원 지시에 따라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장기적인 합병증과 치매 위험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혈압이나 혈당, 지질 수치가 꾸준히 좋아지면 용량을 조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담당하는 의사분에게 식단이나 운동 실천 일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잡곡, 채소 중심의 식단과 주 300분 정도의 신체 활동을 4개월 정도 유지한 70대 환자분이 고혈압약 3제 요법을 2제로 줄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영양제는 굳이 뭘 챙길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목록을 정도별로 나눠볼 텐데요. 1단계는 대부분 해당하는 것으로 비타민 D 한 1000단위 정도이고요. 2단계는 잡곡이나 콩, 견과류를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활성형 비타민 B군 하루 한 알, 마그네슘 250ml 정도를 추천해드리고요. 3단계는 눈이나 뇌, 혈관 건강을 한꺼번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순도 80% 이상 되는 EPA와 DH 합이 1000mg 정도가 되는 오메가3 하루 하나를 드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만 보고 무턱대고 화려하다고 사시기보다는 운동이나 식단, 수면, 그리고 명상, 기본 내 기둥이 먼저 자리를 잡았는지부터 돌아보시고 지출을 하시면 절반 이하로 줄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치매 걸리면 가족에게 패키칠까 무섭다는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기억하면 좋은 335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은 하루 3번 식사 중 최소 2끼를 저속 노화 밥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3은 주 3회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경로당, 그림 동호회, 동네 교회, 성가대 온라인으로 하는 실버 코딩 교실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는 주 5회 30분 이상 땀 흘리는 신체 활동이고요. 마지막 5는 하루 5가지의 새로운 정보를 뇌에 넣는 것입니다. 오늘 본 꽃이름 한 가지, 새 단어 한 가지, 새로운 레시피 한 가지, 다른 지역의 날씨 한 가지, 손녀 학교 행사 일정 한 가지 알게 되면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시냅스가 5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 335 법칙을 1년간만 지켜봐도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2, 3점 정도 오르거나 최소한 유지된다는 결과가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공동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하루 일과를 다 따라야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개 중에 5개만 실천해도 몸은 알아채고 주인님이 바뀌셨네 하고 달라지겠죠. 중요한 건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오늘 밤, 내일 아침 당장에 넣어보는 용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어깨도 결리고 허리가 뻐근한 날이 항상 있지만 5분 정도 스트레칭 한 번으로 내 몸에 투자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면서 노화
노화를 하루라도 조금씩 늦추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한 달, 한 해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돌멩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지금 생각이 나셨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 메모장에 적고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드시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거 바로 시작할게요.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이죠.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거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암 작용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드시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주죠. 당근에는 여기에 비타민 C,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들어있어요. 항산화 효과나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조금 더 추가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죠. 당근의 효능은 또 노화 방지가 있죠.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는데, 노화가 많이 된다는 것은 몸에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건데,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거죠.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약간 아쉬운 거는 착즙하고 남은 그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거죠.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식이섬유는 장 쪽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줘요.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에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고요.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거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결국에는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간혹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근 섭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 발생과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고,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이죠.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요정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해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건데,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를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러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주고, 당근 한 개에 소금 한 스푼 넣어서 10분 정도 절여주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주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
올리브오일과 식초에 버무려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한 2-3시간 정도 숙성하신 뒤에 드시면 돼요. 먹을 때는 사과채를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죠.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죠.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건데, 베타카로틴 성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서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 건데,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그 ABC 주스.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를 마시면 황사나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 BT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구석구석 공급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해서 각종 질병에도 예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다만 BT에는 옥살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가 또 유행하죠.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충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리고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돼요.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도 드실 수가 있겠죠.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 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을 쓰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또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단호박의 효능,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위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이고요.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혈압이 안정이 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은 이제부터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당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이 100g당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고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또 떨어지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야맹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진 않으시나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가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요.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눈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붓거나 했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거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주면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을 100%로 섭취하는 방법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을 위해 단호박을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서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껍질에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고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지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해보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국,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섭취할 수가 있죠.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같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호박 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호박 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이고요.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의 유의사항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에 소화 문제입니다.
껍질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가 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불량이나 복부의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에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를 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 섭취해서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의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드실 때에는 본인에 맞는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의 주의사항은 다이어트 시의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의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